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1년 만에 본 것 같아요. 그죠? 똑같이 일주일 만에 봤는데도 이렇게 기네요. 너무 떨리셨죠? 뭐 말해 뭐 하겠어요. 벌벌 이렇게 떨려갖고 이렇게 잡고 쓰셨다는 분도 계시고, 어, 네, 시험을 일단 봐보고 나니까, 이제 이게 시험이구나 싶죠. 그쵸?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지난번에 화요일로 이 수업 실현을, 아니, 수업이 아니라, 답 맞추는 거를 하려고 했었다가, 선생님들이 다 월요일로 알고 있어서 어떻게든 월요일로 맞추려고 이제 했는데 2시간밖에 우리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수업 실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조를 짜고 하면 우리가 한 3, 4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더라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원래 예정대로 화요일에 제가 특강을 찍어가지고 그냥 전체 다 오픈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고 보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외면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오늘 오셨으니까 일단은 질문거리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것도 맞나요? 저것도 맞나요? 라든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좀 이렇게 왈가왈부 말이 많은 거, 그런 거는 선생님들 얘기를 듣고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일단 저도 문제를 다 봤거든요. 그래서, 묻고 싶은 거를 먼저 질문을 받고, 그리고, 논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예. B파트가 시간이 좀 부족하셨죠?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A파트는 막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고들 다들 그러시고, B파트는 좀 되게 빠듯하게 하셨다고 대체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실수 없이 시험을 본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를 절감하셨죠?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할 만큼 정말 제가 아는 건 다 쓰고 나왔어요 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한 문제냐, 두 문제냐, 세 문제냐, 이제 이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보면 분명히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는 안 보여서, 이거를 왜 못 봤을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숨 고르고 천천히 읽는 그거 자체가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긴장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지 마시라고요. 그거는 선생님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모두 다의 문제인 거니까 그렇게 이렇게 속상한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뇌리에 떠나지 않는 있거든요.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도 그 나머지의 이제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맞았으면 누군가는 이거를 틀리고 내가 이거를 틀렸는데 누군가는 맞고 약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틀리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걸 뭐 이렇게 갔다 오고 나면 그런 문제가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전화하시는데, 나중에 봤어요. 이게 나중에 보였어요. 뭐 이러시는 분 계시고, 그래서, 약간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난이도가 궁금하시잖아요. 남들도 이렇게 느낄까? 나만 이런 걸까? 근데 작년보다 전공은 확실히 떨어질 거예요. 컷은. 작년보다는. 근데 컷이 떨어진다는 거는 작년보다 난이도가, 체감 난이도가 높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전공 컷은 확실히 떨어질 건데, 교육학이 받쳐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교육학이,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완전 칼채점을 하면 그것도 생각같이 그렇게 잘 나오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이제 이거를 어떤 주제가 나올지는 다 예상하면서 약간 그쪽으로 공부를 했을 것 같은 주제가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요것 갖고 조금씩 깎다 보면 그러면 이제 또 약간 평균 점수를 그렇게 낮출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학을
얘도 너무 뿌듯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좀 썼다고 너무 뿌듯해해서 너무 높게 잡아놓지는 마시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작년에 교육학 했었던 분위기하고는 틀려요. 딱 선생님들이 다 이제 그러니까 전화 많이 오셨는데, 근데 이제 또 우리가 다뤘던 주제들도 되게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전공에서 이렇게 이런 거 나왔던 거 여기다 이렇게 다 썼다. 그래서 장학 뭐 이런 것 빼고는 거의 전공에서 했던 부분들을 적용해서 썼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해 주셔서 전 교육학은 안 봤거든요. 근데 어쨌건 되게 많은 논문들을 봤는데, 그래도 그 논문 봤던 것들이 일단 전공에, 교육학에 이제 좀 이렇게 쓰셔서, 거기에서 뭐 한 1, 2점이라도 또 높일 수 있으면, 일단 그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컷이 어떻게 잡힐까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맞게 해줄까, 틀리게 해줄까, 이제 이거 궁금한 거를 오늘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제가 일단은 검토를 쭉 하고, 여기까지는 맞게 하겠다, 여기까지는 틀리게 하겠다, 내지는 그 다음에 아마도 이제 조율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너무 낮아지면,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맞게 해주고 이것도 맞게 해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율을 하거든요. 논술서술해서. 그래서 약간 주는 쪽으로 보통은 조율을 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게 좀 명확하면. 근데 올해 문제는 뭔가 이렇게 이걸 것이고 저걸 것이고 할 것 같은 그런 문제는 별로 많지 않아요. 애매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몇 가지를 딱 주면 이건 점수를 몇 점으로 그건 이제 그 정확한 점수 채점 기준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수업을 들으세요. 내일 그러니까 채점을 내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굉장히 이렇게 채점을 할 수 있게 점수를 불러드릴 그러니까 답을 맞춰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적어도 2시간 반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해설을 다 하는데, 그래서 조금 타이트하게 하면 한 2시간.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거를 이 시간에 한다는 건 되게 무리였었어서 일단 질문을 받을게요. 아까 조 선생님 얘기하셨죠? 뭐가 막 없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네. A형에서. 네. 문화적이 답인데 문화라고 썼을 때요. 역사, 문화, 역사적, 문화적, 그 다음 뭐죠? 뒤에가? 맥락이죠. 근데요, 제가 보기엔 안 깎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쓰셨어요? 안 깎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이라는 말을 안 붙여도 의미가 통하잖아요. 역사 맥락, 문화 맥락.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문장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제일 그러니까 글이 되게 촌스러워지고 이상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적. 또 뭐였죠? 의것, 적의 것. 뭐 한 것이었던 것이었다 뭐 이런 거 굉장히 막 촌스럽잖아요. 적의 것, 적의 것들. 예, 막 들도 뭐 약간 외래어에다가 들 붙이면 완전 이상한 거 아시죠? 그래서 그게 문화 맥락, 그러니까 그게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조금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 의미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점수를 다 온전히 줄 것 같은데요. 나중에 보세요. 보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 그리고 네. 그거 질문 나올 줄 알았어요. 그거 내일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요. 완자거리라고 쓰셔도 맞고요. 교대죽부침이라고 쓰셔도 맞고요. 괴대죽이라고 쓰셔도 맞고요. 그 안에서는 다 맞아요. 이게 의미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저기에는 뭐 네이버에서 찾아본 거로는 교대죽부침이 그거 의미로 이렇게 딱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국악대사전을 보면 교대죽부침은 완자거리라고도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의미가 근데 제가 이제 그 논문
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거 드리면서 얘네 두 개는 거의 혼용해서 써요. 2대 3 이거 얘기를 했었어요. 이 두 가지 2로 가다가 3으로 가는 헤미올라 기법이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근데 이제 의미상으로 조금 더 논문이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 2가 조금 더 나와야 이제 완자거리 뭐 이렇게 약간 더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임용 수준에서는 두 개 다 맞게 할 거가 거의 99%? 네. 그리고 또 네. 네. 아, 잠시만요. 선생님, 잠깐만요. 제가, 안 돼요? 제가 제 거를 프린트를 해달라고 지금 했는데, 아직 안 와가지고, 일단, 현악합주는 아시죠? 수요남극 했었죠? 그리고 관악합주로 원래는 얘가 뭘로 연주되는 거예요? 관현악으로 연주할 때 취타라고 하고 같이 연주할 때는 관악으로 연주하잖아요. 저기랑 그러니까 개주로 연주할 때. 그래서 취타 개주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다른 선생님들은 뭐라고 쓰셨어요? 그냥 취타? 취타 개주. 또? 만파 정식지곡? 만파 정식지곡은 관악합주에만 쓰지는 않고 그러니까 관현악으로 쓸 때도 만파 정식지곡이라고 쓰는데 근데 네. 관악에 쓴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것도 맞아요. 예. 네. 취타라고 써도 제가 보기엔 틀리긴 할 것 같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취타 개주라고 하는 거를 아마 이 문제에서는 원하는 것 같은데 이거 자료들 이렇게 찾아보시면 여기저기서 얘기들이 그냥 이 전체 이걸 이어서 연주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취타 그때도 우리가 그냥 취타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 문제의 의도의 어떤 그 그러니까 현악으로 할 때와, 그러니까 관현악으로 할 때와 관악을 엄격하게 구별하기 위한 거라면 취타 개주라고 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근데 이제 여기저기 책에서 나와 있기로 또는 뭐 네이버나 뭐 이런 데서 관악합주라고 하는 거를 뭐 만파 정식 지곡 또는 그냥 취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것도 약간 이제 말이 많겠네요. 그 안에서. 근데 요거는 일단 문제 의도는 취타 개주일 것 같아요. 이 곡은 잠시만요. 관현 합주로 연주되기도 하고 합쳐서 관현 합주로 연주되기도 한다. 현악합주, 관악합주로 연주될 때의 악곡명을 각각 쓰시오. 근데 사실 현악합주랑 구별하면 취타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죠? 그냥 현악합주를 일단 구별해서 수요남극이라고 하고 관악합주라고 할 때는 근데 이 곡이 연주 형태를 물어본 것 이어서 연주할 때 관악합주로 연주한다라고 하는 거를 그거를 아는지를 물어보려고 하는 의도 같아서 일단은 제가 이제 취타 개주로 일단 말씀을 드린 건데, 근데 관악합주로 할 때도 뭐 만파 정식지곡이라고 한다, 뭐 이런 식의 지문들이 나와 있고 책에 그냥 취타라고 해서도 우리는 여러 책을 봤잖아요. 근데 이번에 책 때문에 좀 문제된 거 있죠. 아마 그거는 이의 신청하시면 뭔가 저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괴출계, 그쵸? 네. 그게 김영훈 선생님 책에
이게 반대로 나와 있어. 총론책하고 이게 거꾸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거 같은 경우는, 예, 7괴, 4괴,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맞추는지에 대한 거가,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문제를 냈는지에 대한 게, 근데, 네, 그거는 아마도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의 신청하면. 자, 그리고, 네. 아, 네. 니은은 15세기에 사용된 작곡 기법이면서 6도하고 3도하고 요거 맞춰가지고 쭉 병행하는 진행 나오죠. 그럼 기법이라고 하는 거가 붙어야 되니까 네, 포브르동. 감사해요. 그리고 예, 그 앞에 거는 뭐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약간 그냥 올드하게 옛날에 썼던 그 방식을 약간 쓰려고 하는 그런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가 만약에 좀 더 굉장히 넓게 채점을 하면 디스칸트나 최상성부 주도 양식 같은 이 포브르동 기법을 포함하는 내용도 맞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쓰신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최상성부 주도 양식, 뭐 디스칸트 양식, 칸틸레나 양식, 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최상성부 주도하는 뭐 약간 그 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포브르동에 대한 기법을 다 약간 더 넓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15세기라고 딱 한정이 되어 있어서 아마 포브르동만 맞게 할 가능성이 얘는 훨씬 높아요. 그렇게 보시면. 일단, 예. 네. B형의 1번. 신뢰도가 맞아요. 신뢰도가 맞아요. 이거 객관도라고 얘기한다면서요? 오, 여기저기서. 신뢰도가 맞아요. 아, 신뢰성이라고 했다고요? 잠시만요. 이거 약간 용어여가지고. 왜냐면 이게 이제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일관성에 관련된 거를 뭘로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기저기서 막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한번 쭉 다 봐놓고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랑 같이 한번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질문을 하실지에 대한 거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뭐 교육학의 객관도라고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아니고 신뢰도가 맞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기억을 지칭하는 용어와 우리들 간의 평가 결과가 얼마나 일관되는지를 지칭하는 용어. 이거는 신뢰도만 맞게 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게 용어다 보니까 채점자 신뢰도 괄호 열고 객관도 괄호 닫고, 이거는 맞게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채점자 간 신뢰도. 예, 그것도 맞게 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 한 문제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는 거기 이제 그런 예문이 나와 있죠. 총론책에 50점을 맞은 학생이 또 어떤 걸로 해보니까 만약에 어떤 때는 90점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문항의 어떤 신뢰도가 낮은 거인 거죠. 그 학생은 대략 70 정도가 나와야 맞는 건데 그게 이제 신뢰도가 낮은 문항인 거인 거고,
방금 얘기한 채점자 간 신뢰도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 여러 사람이 같이 했을 때 이들이 공통적으로 맞춰줄 수 있는 그거를 신뢰도, 그것도 역시 그러니까 일관성에 관련된 거는 신뢰도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르친 거를 그대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는 타당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가 얘기할 때는 항상 이 신뢰도와 타당도가, 근데 타당도 문제가 훨씬 많이 나왔었죠. 기출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신뢰도 나올 때 된 거죠. 그래서 신뢰성은 제가 보기에는 잘하면 부분 점수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용어라고 하는 거는 딱 그 바운더리 안에서 서로 통용되는 말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그 용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감점이 조금 있거나 틀리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네. A형의 7번에 네. 나의 표시된 부호들과 관련하여 쓰세요. 요 표시는 요성인 거죠. 한자인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뒤를 끈 거는 뭘까요? 퇴성. 그래서 항상 문제는 좀 약간 낯선 거. 그 다음에 답은 우리가 아는 바로 그거. 근데 이게 식임새라고 하는 거에다가 뭔가 그 생각을 할 수 있었다면, 요성을 맞췄으면 이거는 퇴성을 맞힐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딱 그 안에서밖에 생각을 안 하잖아요. 뭐뭐예요. 전성, 그 다음에 요성, 퇴성, 추성. 근데 올라가지 않고 내려오고 있으니까 얘는 이제 그걸 약간 유추해서 풀어야 되는 거죠. 이게 총론에서 본 이게 내용이긴 한데 총론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네, 어쨌건 그 다음에 부호의 명칭이요? 네, 그러니까 요성하고 퇴성이요. 나의 표시된 부호들과 관련하여 이 주법의 사용으로 이내에 나타난 중요한 변화를 노면. 네,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 부호가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변화는 뭐예요? 그 전에는 여간법을 하기 전에 경한법에서는 농연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농연이 들어갔다. 농연이라고 쓰는 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농연이고요. 이 기호와 관련해서 하라고 했을 때는 요성과 퇴성을 포함한 뭐가 돼요? 그러니까 이 기호를 쓰라는 게 아니요. 관련하여. 그러면 요거는 주법의 명칭, 그러니까 가에서 해석하고 있는 검은고에 주법의 명칭을 쓰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여관법과 경한법 이거는 뭐 다들 쓰셨을 거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닌 문제 상처받지 마시고 이걸 눌러서 흔들니까 그 이전에는 그냥 눌렀잖아요. 그쵸? 그래서 경화는 가볍게 누르는 거고 여가는 눌러서 뭔가 흔드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요와 요 퇴성과 같은 기호인 농현을 쓴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변화는 전체적으로 농현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건 맞게 할 수도 있겠어요. 요와 퇴성 이런 의미를 따로따로 안 써도
그냥 이거와 관련해서 노면이라는 그 노면이라는 키워드만 들어가면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다시 문제에서 보니까 얘는 이 주법의 사용으로 인해 그러니까 가에 제시하고 있는 이 검은고 주법의 명칭을 쓰고 그럼 여관법 쓴 거고 이 주법의 사용으로 인해 나타난 중요한 변화는 이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노면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노면의 표현인데 이게 아마 잠깐만요. 서술형이 아니고 단답형이니까 그냥 노면만 들어가도 맞게 할 수도 있겠네요. 얘는. 그냥 이거와 관련해서 이거에서 힌트를 얻어서 쓰라고 한 거니까. 그죠? 얘가 뭐다, 이거를 정확하게 안 짚어줘도. 됐나요? 네, 그러면 키워드는 여관법, 노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형의 4번. 네, 제가 보기에는 올해 문제 중에 가장 유추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이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잃는 점수가 몇 점인가 고려해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일단 이 옆에 왼쪽 게 뭔 건 알아야 돼요? 평조해상인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쵸? 악보를 아니까. 그래서 이게 평조해상이에요. 그리고 평조해상이 뭐예요? 상령산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공통점은 악곡명이 공통점이래요. 그리고 연주 악기의 측면에서 각각 한 가지씩 쓰래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공통이란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가는 어떤 악기로 연주하는지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죠. 서침이 표시가 있고 음역 보니까 얘는 뭐예요? 필이에요. 향필이. 그렇죠? 그래서 뭐하고 뭐만 알고 있으면 얘가 평조해상의 상령산이라는 거를 알고 향필이라는 걸 알면 그게 같다라고 쓰면 돼요. 옆에. 그래서 얘는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 악곡이 뭔지 몰라도 그냥 공통점으로 봤을 때 악곡명하고 그러니까 가만 알면 쓸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항상 모르는 악보가 나올수록 쉬울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나는 아무리 봐도 유추가 잘 안 돼요. 근데 변주된 거라고 해서 보니까 선율 라인이 거의 비슷해요. 그쵸? 그래서 얘를 얘로 연주하나 보다 인 건데 차이점은 연주 형태와 장단의 측면에서 그럼 장단까지도 그냥 읽으시면 돼요. 왜? 여기는 6446의 쌍평고요로 되어 있는 장단이죠. 근데 얘는 어때요? 불규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장단을 읽어주시면 돼요. 악보. 자, 그럼 3점까지는 우리가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1점은 이거는 틀려서도 괜찮은 문제. 뭐냐면 연주 형태적 측면에서 피리가 나왔어요. 향피리를 쓰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향피리를 쓰는 연주 형태는 관악 합주이거나 솔로이거나 필인데, 그쵸? 향피리로 하는데. 그니까 이제 여기서는 둘 중에 하나를 딱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우리가 아는 관악합주 상령산인가? 라고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독주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식의 유추가 그 시험 짧은 시간 안에 모르는 악보를 보면서 생각을 해내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문제만 잘 읽으면 4점 중에 3점은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악보가 일단은 뭔가 외워서 이 악보를 알아야 쓰는 그런 문제가 아닌 정보를 되게 많이 줬어요. 근데
그렇지만 어쨌건 엄청 생각하신 것 같아요. 시험 끝나고 선생님들이 많이 전화가 왔는데 이거 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악보가 없으니까 시험 보고 바로는 그래서 일단은 악보를 이제 나중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거는 그냥 악보가 뭔지 모르고 풀으라고 아예 익숙하지 않은 악보를 그냥 일부러 가져온 악보네 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눈에 바로 저도 악보가 안 들어오니까 그냥 보냈거든요. 그 국악하시는 선생님한테 우리 단 선생님한테. 그랬더니 이거는 딱 바로 가락이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상령산 가락을 그냥 풀어서 뭘 연주를 했네요. 뭐 약간 이거예요. 근데 풀어서 연주를 한 건 우리도 알잖아요. 악보를 보면. 그쵸? 그래서 그게 뭐냐고요. 그랬더니 근데 문제를 잘 읽어보니까 독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숫자가 있잖아요. 거기 6, 7 이렇게 숫자 있죠. 이거는 이제 약간 이제 전문 지식 여기까지 몰라도 뭐 상관은 없지만 이제 그 피리 같은 경우에 음색을 다양하게 내려고 그 지공이 아닌 다른 7번으로 해라 또는 뭐 6번으로 해라 라고 하면서 약간 샤플레스를 시켜줘가지고 일부러 다르게 소리를 내게 하는 거를 대금에서도 쓰고 피리에서도 쓴대요. 근데 대금은 거의 없어지고 지금 피리는 근데 여전히 되게 많이 쓰고 있는 기법이라고. 그래서 일단 얘와 얘가 지금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으시라고 문제 안에서 되게 많은 거를 주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리 연습을 해도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야 천천히 다시 보면서 심호흡을 하고 끝까지 뭘 읽고 뭘 할 텐데 B 파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시간이 조금 빠듯하셔가지고 그거가 A 파트 같은 경우는 안 보여도 이렇게 자꾸 보니까 이제 봤던 게 이렇게 생각이 나서 늘 많이 쓰셨다고 하던데 B 파트에서는 그냥 그럴 경황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문제도 약간 그래요. 그런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평조회상의 상령산까지 잠깐만요. 공통점은 악곡명. 이것도 약간 여지가 있겠네요. 그 채점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평조회상의 상령산이라고 쓰는 게 일단 정확한 답이 되죠. 근데 평조회상의 상령산 악곡명. 자, 그동안 기출문제 모음곡 나왔을 때 근데 뭐 유초신지곡 이렇게 나왔었던 것도 있었고, 그쵸? 그때는 두 개 변조 비교하라고 했을 때 유초신지곡 암명 쓰는 문제가 있었었고, 산, 중령산, 세령산. 평조회상까지만 써도 맞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맞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상령산이라고만 평조회상의 상령산이 가장 정확한 답이고요. 그리고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가와 나는 변주 관계에 있는 악곡이 일부이다. 가와 나의 악곡을 비교하여 두 악곡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자, 공통점은 악곡명과 연주 악기의 측면에서 각각 한 가지씩 제시할 것. 근데 상령산을 해야 답을 할 가능성도 있네요. 왜냐하면 템포를 이렇게 준 이유가 상령산입니다를 알려주려고 이 정보를 줬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템포가 20에서 28? 그죠? 그럼 28이면 2초인 거고 20이면 3초.
맞죠? 3초가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는 그거를 주고 그 나 옆에 곡도 템포를 줬어요. 근데 이제 얘는 솔로로 할 때 조금 빨라지긴 하네요. 어떤 선생님이 이거 장단 측면에서 빨라졌다고 쓰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맞게 할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장단에 템포의 개념이 들어있기는 한데 얘네가 확 빨라지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되게 비슷한 건데 여기서는 지금 차이점으로 쓰라고 한 거라서 이게 차이점으로 인정이 될지는 약간 미지수예요. 부분 점수가 약간 있을 수 있고요. 그 악보를 읽어준 성의를 생각해서 아니면 부분 점수가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그냥 지금 말씀드렸듯이 악보 읽어주는 것들이 지금 많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냥 찬찬히 들여다보면 돼요. 찬찬히. 그 들여다보면 또 일단 질문을 받을게요. 가는요. 평조해상이니까 대편성 관현악곡이고요. 그 다음에 나곡은 독주곡. 네. 그럼 가나 공명이 평소에서 항명산이잖아요. 네. 가는 뭐고 나는 딴 걸 쓴다거나 이랬을 때 점수가 어떻게 돼요? 다 틀린 걸로 채점해요? 나를 뭐라고 하셨는데요? 그냥 뭐 빈칸으로? 그러면은 다른 걸 썼어요. 공통점이라고 생각 못하고. 공통점을 생각을 못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한 글자 한 글자 다 읽는 거가 정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두 가와 나의 공통점은 이라는 말을 알았으면 그냥 가만 알면 다 쓸 수 있는 답인데 가를 아니까 가를 다 썼단 말이죠. 그럼 반점을 줄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당필이만 깎일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일단 가를 아는데 지금 문제를 잘 못 읽은 거잖아요. 가와 나는 지금 공통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거 쓰라고 한 거를 못 읽고 가는 안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럼 가를 알면 이 문제는 맞게 하겠다는 문제의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가를 알아서 가에 대한 맞는 답을 썼는데 나에 대한 틀린 답을 썼으면 나의 틀린 내용만 깎고 가 맞는 내용은 맞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아우, 똑똑하셔라. 네. 근데 가는 필이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 악기의 측면에서라고만 돼 있어서 그거를 완전 점수를 안 주기는 사실은 문제의 오류예요. 구체적인 악기명을 써라라고 나왔어야 문제가 필이인 거거든요. 근데 악기의 측면에서 라고 나왔으니까 그럼 관악기라고 하는 건 악기의 측면에서 공통점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한번 채점해 보시고 어떻게 했는지 가르쳐 주세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 기준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걸 맞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악곡명과 사실 그 악곡명도 마찬가지죠. 평조상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큰 레이어고 위의 레이어고 그거 안에 상령산인 거고 얘 악기도 근데 이제 문제 악보에서 준 정보를 보면 상령산을 썼어야 될 것 같고 피리를 썼어야 될 것 같은 정보가 가 안에 너무 명확하게 들어있다라는 게
점수를 온전히 받기에는 약간 그렇지만 근데 얘는 서술형 문제니까 점수를 주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면 부분 점수는 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 정도로 정리. 그 다음에요. 무슨 3번? B형의 3번. 선생님 질문이 뭐였죠? 합창성부의 연주 형태는 유니즌적 맞죠? 당연히. 유니즌적 또는 모노포니, 재창, 유니즌 다 맞을 거예요. 이게 의미상으로 이거가 어떤 연주 형태냐, 합창을 하고 있는 거에 노래들이 각 성부 간의 관계성이 어떤 거냐를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멜로디를 보셨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지위 모형은요. 자, 이거는 우리 아리아리 이스리스리 이거 있죠. 그게 180일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8분음표 180은 180 이거 하나하나 5개로 아리아리 이스리스리 이렇게 안 하고 묶어서 한다는 거가 이 근거로 일단 제시가 돼야 되고요. 왜냐하면 템포가 8분음표 몇으로 나와 있어요? 200으로 나와 있으니까 얘는 하나씩 카운트는 안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봐야 돼요? 분절되는 묶이는 액센트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유가 그거예요. 얘는 8분음표 200이기 때문에 하나씩 카운트하기에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묶어서 한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분절을 보아서 그 분절, 그러니까 액센트를 보고 분절을 하게 되는데 액센트가 뭘로 돼 있어요? 1, 2, 3, 4, 5로 돼 있어요? 1, 2, 3, 4, 5로 돼 있어요. 예, 1, 2, 3, 4, 5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그거 근거를 그렇게 들어서 디귿으로 쓰시면 됩니다. 네. 가사를 보셨어요? 잠시만요. 이건 잘 가사가 안 보여가지고. 잠시만요. 조건을 한번 볼게요. 그 이유를 2가지. 지위에 적합한 도형을 나에서 고르고 그 이유를 쓰세요 했는데 선생님 큰 악보 잠깐만 줘봐요. 어떻게? 네, 제가 조그만 거 뽑아온 거 잘 안 보여 가사가. 이것도 보일란가 모르겠다. 어쩌면 맞게 할 것 같기도 해요. 가사. 왜냐하면 액센트를 주는 이유가 가사가 들리게 하려고 합창곡이기 때문에 액센트를 가사에 따라서 액센트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액센트를 준 부분에 따라서 분절을 한다인데 그거보다 하나 더 앞에 이유를 쓰신 거예요. 왜 액센트를 줬냐 하면 가사가 그러니까 가사가 들리게 하기 위해서 얘네들한테 액센트를 준 거죠. 그래서 맞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질문? 네. 네. 한 개 쓰라고 했는데 잘못 읽어서 2개를 썼는데 2개가 다 맞는 내용이면 맞아요. 근데 2개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맞고 하나가 틀렸으면 그거는 감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앞에 하나까지만 채점한다고 되어 있대요. 그러면 첫 번째 게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그럼 디귿 리을 이렇게 쓰면 뒤에 썼어요? 그렇진 않죠. 디귿 리을 이렇게 쓰면 아니죠. 이건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 말고 이 곡이 만약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4, 15마디에 적합한 도형을 나에서 고르고 그 이유를 두 가지 서술할 것이라고 했는데 모르고 내가 세 가지인 줄 알고 세 가지를 이유를 썼다. 그럼 앞에 두 가지까지만 채점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 세 번째 거는 그냥 없는 셈 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채점 그 기준에. 네. 질의할 때 기보를 힌트로 해도 돼요. 기보가 묶이는 게 2, 3으로 바뀌어 있어가지고. 기보를 가지고 해도 되냐고요? 어떤 기보? 되게 8분음도 딱딱딱 있는 게 아니고 네. 2개 묶이고 3개 묶이고 이렇게 슬로로 되어 있잖아요. 기보책에서. 아, 기보 방식. 그러니까 점 4분음표로 되어 있지 않고 4분음표와 8분음표 타이가 되어 있어서 얘네들은 지금 음악적으로 나뉘는 거라는 것을 표현해 준 거다라는 의미로 쓰신 거죠. 근데 뒤에는 아니잖아요. 15마디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14마디에서 그렇게 14와 15마디에서 그러니까 15마디의 액센트를 보시고 근데 기보 방식을 보고 했다라고 해도 이것도 틀리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3, 2로 갈 경우에는 점사분음표로 가죠. 3, 2로 갈 경우는. 그쵸? 얘를 굳이 4분음표와 8분음표로 나누어서 가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근거가 되기는 하죠. 이 14마디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네, 2박 플러스 3박의 곡조이다. 이거는 디귿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2박 플러스 3박의 곡조이다. 근데 2박 플러스 3박인 이유를 쓰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자, 또 7번에 B형의 7번에 네.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세요. 네. 자, 이유를 서술할 때 기역, 니은, 디귿의 캐논 명칭을 순서대로 제시하고, 자, 그래서 캐논 명칭은 기역은 전위, 니은은 축소, 디귿은 역행. 이다라고 했고요. 그럼 1, 2, 3점이겠죠. 그 다음에 가의 캐논 방법 중에서 이거랑 유사한 방법을 제시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거 네, 뭐 기억니은 디귿을 다 쓸 필요도 없군요. 디귿만 쓰면 되는 거죠. 그쵸? 디귿을 써서 여기에서는 캐논 방식이 예이다. 자, 그래서 가의 캐논 방식 중 나의 A 부분의 기본 음열 전개 방식과 가장 유사한 방법을 제시하고, 그럼 제시를 디귿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명칭을 순서대로 쓰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써야 되네요. 방금 기역이 전위, 니은이 축소, 디귿이 역행이고, 그리고 여기 기본 음열에 대해서 A 파트는 뭘로 되어 있어요? 역행 음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뭘로 쓰라고 했냐면 음열 형태. 그러니까 얘는 P0의 형태인 거죠. 앞에 기본은.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그거 그대로 거꾸로 한 거니까 R0가 되겠죠. 그래서 R0로 쓰던가 아니면 음열 음을 사용하여 작성할 것. 그러면 순서를 쓰는 거죠. 음열 음이 B 플랫, E, F 샵, E, F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A는 거꾸로 되어 있다. 거꾸로 그 B 아니고 C, B, C 샵, G 이렇게 음열을 써주는 거죠. 네. 자, 음열, 음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이네요. 다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은 그래서 이게 거꾸로라고 하는 의미만 드러나면 맞는 건지 아니면 음열, 음을 다 제시해줘야 맞게 할 건지 그럼 음열 형태 또는 음열, 근데 이거는 의미상으로 맞으면 맞게 할 것 같은데요. 역행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음열, 음을 가지고 표현이 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음열 형태라고 하는 게 그 거꾸로 여기에서 다 이제 제시해 주시지 않더라도 일부를 제시해도 그게 거꾸로라는 게 그 다음은 우리가 유추가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얘는 그거를 틀리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거꾸로 가기 예, 가능하죠. 네. 다른 빠르기로 하면 안 돼요. 축소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빠르게 하는 거가 있고 하나는 확대가 있기 때문에 축소라고 딱 정확하게 쓰셔야 맞아요. 기억에. 반행 가능해요. 그러니까 인버전이냐 아니면 컨트롤이 모션이냐 이거의 차이잖아요. 반행 당연히 가능하죠. 또 끝. 자, 그럼 제가 딱 원하는 시간에 거의 끝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항은 프린트 받으셨죠? 잠깐 저랑 같이 하나 볼게요. 논술 프린트 받으셨어요? 자, 논술 문항은요. 잠시만요. 하나. 선생님 잠시만요. 선생님 받은 거 봐봐요. 네. 아, 제가 써온 게 그 위쪽으로 밀려가지고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문제풀이반 때 지금 요 36번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요. 그리고 문제를 제가 옆에다 왼쪽에 다 붙여왔는데 이게 밀렸나 보네요. 프린트 하면서 제가 20, 30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의 답을 그냥 합하해서 답을 쓰시면 돼요. 하나는 제가 읽어볼게요. 그 7879 문제풀이반 그 3주차 심리학에서 하그리브스는 영역에 관계없이 인지 발달 구조의 보편성을 주장한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은 주로 논리 과학적 사고를 위한 인지 과정을 강조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예술 영역에서의 인지 영역은 다름을 주장하였다. 이게 문제 앞에 있어요. 그가 제시한 예술 영역에 적합한 각 발달 단계를 무엇이라 부르는지 적으세요 라고 하는 문제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세 가지를 적으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첫 번째는 하그리브스가 피아제를 뭐라고 비판했는지를 쓰세요가 있죠. 요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영역에 관계없이 인지발달 구조의 보편성을 주장한 피아제의 인지발달은 논리과학적 사고를 위한 인지구조다. 근데 음악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지문을 잘 읽고 기입형을 외우세요. 기입형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걸 외우세요. 한 그 내용들의 내용만 다 쓰셨어도 여기 다 채워져요.
그래서 여기가 그 문제에서 이제 요구한 첫 번째 사항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 29페이지서부터 받으셨죠? 예, 제가 28페이지를 제가 읽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건 채점 기준표로, 그러니까 요거 지금 드린 게 거의 채점 기준표인데 36번에 그 2단계 형상적 단계에 대한 설명을 해서 거기 뭐냐면 사물이나 사람 상황을 상징화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도 이 형상적 단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음악을 듣고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며, 여기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형상적이라는 말을 설명해 주시면 돼요. 이 피겨라고 하는 게 어디서 온 얘기인가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피겨를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악을 듣고 음악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며, 그러고 세부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아도 나름의 표현 방식으로 상징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요 단계와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도식적 단계는 표현 방식이 이제 혼합돼요. 어디랑? 규칙적 단계, 규칙 체계 단계와 그 다음에 형상적 단계 요 사이에서 나타나는 건데, 가락의 보존, 가락적 특징의 보존 능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문화관습적 어법의 창작이 가능해지는 시기예요. 요 시기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보존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과, 근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피아제의 발달 이론하고 비교하라고 그랬죠. 2, 3단계하고 하그레이브스의 2, 3, 4단계를 비교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나이가 일단은 어떻게 돼 있어요? 2단계로 되어 있는 거, 이쪽에서는 3단계로 이제 펼쳐놨고요. 그러면서 그 중요한 이유를 피아제의 발달 단계 이론에서는 뭐로 본 거예요? 보존 개념하고 집중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악에 적용한 내용을. 그래서 요런 식의 어떤 논리수학적인 거에서 나왔던 것을 음악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다고 한다면, 누구죠? 하그레이브스 같은 경우는 음악인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상징화할 수 있는 부분이 형상적인 것과 도식적인 것이 다르다라는 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 나눠놨고, 각 단계의 차이가 뭔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개념적인 거, 도식이라는 말하고 형상이라는 말만 잘 풀어서 써도 여기에서는 크게 감점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이제 아마 3점 정도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4가지가 있어요. 그 쓰라고 한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쓰라고 한 조건에 아까 서론본론 결론을 쓰세요 하는 게 1점일 거고요. 그 다음에 하그레이브스가 어떤 관점에서 피아제를 비판했는지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그 문풀에서 이들을 얘기하기 전에 앞에서 읽어드린 부분에 그 내용을 쓰시면 그게 아마 1점일 거고요. 피아제 2, 3단계하고 하그레이브스 2, 4단계를 비교하는 게 아마 2점 정도로 배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발달 단계를 논할 때 하그레이브스 단계 1단계랑 5단계 빼고 2, 4단계에 해당하는 특징을 서술하세요 라고 했거든요. 자, 요 문제는 우리가 3회 모의고사 때 하그레이브스 발달 단계, 도식 단계와 체계적 단계의 연령을 적고 각 시기에 가창인지 창작 능력을 서술하세요 했거든요. 요거 외우신 거를 적으시면 돼요. 이 세 단계의 각각의 특징을 가창이나 상징이나 인지나 창작의 관점에서 얘네들을 비교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상, 요거가 질문이 많더라고요. 이거 감상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자, 감상은요,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그레이브스 같은 경우는 앞에서 그 30페이지에 가창, 상징, 인지, 창작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자, 우리가 감상할 때 뭐 해요? 듣죠. 들으면 인지하는 거죠. 자, 인지한 거를 교육과정에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표현하라고 그랬죠. 상징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교육과정에 나오는 감상 활동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요. 2단계는 음악을 듣고 가락의 윤곽을 나름의 표현 방식으로 상징화한다. 그림으로 그린다. 피겨를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감상에서 교육과정에 이미 나와 있죠. 음악을 들었을 때 들은 거를 신체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뭘로 표현해요? 설명하고 여러 가지 그 미디어를 활용한 표현 방식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각 단계에 맞게 쓰시면 되는데 두 번째 단계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듣고 가락선 그리기와 같은 1차원적인 활동이 있어요. 근데 2단계하고 3단계를 구별하시려면 2단계에는 1차원적이라면 3단계는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면 얘가 무슨 단어를 쓰고 있어요? 중차원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복합적인 거예요. 리듬도 인지하고 선율도 인지하고 요게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는 가락의 특징을 보존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가락의 특징을 보존한다는 거는 리듬적 특징도 갖고 있고 선율적 특징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표만 외우시면 우리 모의고사 그 3회 5번에서 다뤘던 요 표만 외우면 감상에다 적용하는 게 감상 칸이 없었는데? 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감상? 그럼 이제 외운 것 중에 어디에다가 기대 쓸까를 생각해 보시면 그게 뭐가 돼요?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윤곽만 인지한다. 그 다음에는 같이 여러 요소를 인지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뭐가 가능하다? 분석적 이해가 가능한 단계가 네 번째 단계예요. 자, 그래서 그 네 번째 단계는 감상하면서 분석적 이해가 가능하며 미적인 비평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적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를 하면서 우리가 8회 모의고사를 제가 하면서 그 스마트 러닝에 대한 걸 하면서 감상 파트가 굉장히 요번 연도에 바뀌는 부분이니까 잘 보세요 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요 표에 들어있어요. 감각적 감상, 분석적 감상, 심미적 감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렇게 적으셔도 되지만 이런 용어를 전혀 안 쓰셔도 피겨에 대한 거 하고 스키마에 대한 거 하고 그 시스템에 대한 거 요거를 적용해서 감상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감상 활동이라고 하는 그 음악 활동이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뭘 생각하셔야 돼요? 2015 교육과정의 감상 영역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활동 뭐 해요? 듣고 표현하는 거 하죠. 그리고 들은 거에 대해 설명하는 거 하죠. 그러니까 이게 분석해갖고 막 말로 어떤 용어를 써서 설명을 할 때는 이거는 이제 분석적인 설명이 되는 거고 바로 들어서 그걸 신체적으로 또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도 그 전 단계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교육과정에서 감상에 대한 부분을 묻고 싶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디랑 같이 낼까 약간 생각을 하다가 요 인지 파트하고 연계해서 문제를 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삐아제하고 요 두 개에 대한 논의는 일단 여러분들이 각 영역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정확하게 외우고 계시면 이제 다들 이게 명확하게 이렇게 채점표처럼 머릿속에다 다 그려본 건 아니니까 약간 이제 막 무슨 말을 쓰는지 빨리 쓰느라고.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키워드 있잖아요. 이름에서 나온 키워드. 피겨와 스키마와 시스템.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생각하면서 적용을 하셨으면 감상 파트에서는 별로 감점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외워서 쓰는 거죠. 그 각각의 단계의 특징을 쓰라고 한 거니까. 그래서 심리학 때문에 되게 안 외워지셨다고 3주차에도 안 외워지시고 또 4주차에도 또 냈거든요. 또 안 외워지시고 계속 안 외우셨다고들 하는데 그래도 안 외워지시면 안 되고 꼭 외우고 가세요. 일단 했는데 이게 딱 같이 섞어 놓으니까 빨리빨리 생각은 아마 안 나셨을 거여도
그래도 중요한 키워드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막 쓰셨으면 그러면 그 안에서 다들 키워드가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 해본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바로 나오는 거 이렇게 훅 치면 훅 나오는 정도가 아니어서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방금 말씀드린 그 키워드들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일단 완전 단순 암기는 아닌 것이 일반적 특징은 줬어요. 나이도 줬어요. 그쵸?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길에서 이 이름까지 줬단 말이죠. 이름을 줬다라는 건 굉장히 많이 준 거예요. 이름에서 꺼내서 쓸 수 있는 개념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문제를 전반적으로 총평을 해보면 일단은 되게 표면적으로 주지 않으려고 클리어하게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씩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근데 결국에 열어보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거를 가급적이면 담았어요. 그래서 뭐 여관법 같은 그런 것들도 사실은 기호가 막 이렇게 디테일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음악사 문제인 거예요. 조선 후기에 현악기에 나타난 특징이 뭐냐? 그러면 현악기의 농현을 사용해서 풍류의 어떤 표현적인 거를 넓혀가는 과정에 대해서 근데 그걸 뭘 가지고 낼 거냐라고 했을 때 디테일한 것들을 최대한 찾아가지고 내는 성의를 보였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풀면서 이렇게 하면서 풀 수도 있었겠지만 그냥 호흡만 조금 가라앉히고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혀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과 전혀 멀지 않아요. 다 다루었던 어떤 고 범주들 안에서 내서 근데 문제는 있어요. 너무 변별도 있는 문제를 국악에다가 몰아줬어요. 이거는 권력 싸움이에요. 약간 그렇거든요. 근데 그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강한 사람 쪽보다는 어느 쪽이 그러니까 약간 피해의식이 있는 쪽에서 훨씬 더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국악교육이 서양음악 교육에 비해서 피해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게 그렇게 밸런스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국악 전공하신 선생님이 내고 서양음악 전공하신 선생님이 적당한 선에서 내주셔야 하는데 이거를 보고 이쪽에서 객관적으로 이게 너무 난이도가 어떻다라고 얘기할 그게 안 되고 너무 전문화되어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조금 이렇게 눌러주고 서양음악에서는 조금 더 올려도 됐을 법 했는데 밸런스가 문제의 난이도와 그 다음에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막 국악 못하면 이제 선생님 못해.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이 메시지를 좀 약간 던지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게 어느 해나 있어요. 재작년에는 화성 못하면 음악 선생님 못해. 약간 서양음악 이거 빨리빨리 이거 못하면 이거 못해. 약간 이런 식의 메시지를 줬다고 많이들 느끼셨대요. 그러니까 그 화성 쪽에 이게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어느 해나 약간 더 그 해의 선생님들의 구성원에 따라서 조금 더 이렇게 힘이 가고 그런데 올해는 이제 이게 좀 더 국악 쪽이었구나 이지만 그렇다고 허무맹랑하진 전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어쩌다 이렇게 할 수는 그러니까 되게 성의 있게 저는 이제 문제를 되게 성의 있게 냈구나라는 생각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를 되게 저 안에 감춰놨어요. 중요한 거를 표면에 놓지 않고 그거의 이면에 뭔가 의미가 있는 것들을 다 내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봤을 때 너무 문제가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밸런스적인 면에서는 조금 그렇기는 해요. 교육론 파트 우리가 교육과정 그렇게 외웠는데 너무 완전 배신이잖아요. 교육과정 근데 뭐 그때 교육과정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논술에서는 일단 나왔고요. 감상 영역에서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연계해서 인지 파트하고 연결하면서 문제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 안에서 실수도 꽤 할 만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한 거에 대해서 너무 막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2차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컷은 제가 보기에는 좀 낮아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전체 컷이 아니고요. 음악 컷. 그러니까 이제 교육학이랑 합치면 또 몰라요. 그러니까 전공 음악은 작년에는 좀 문제를 성의 없게 냈어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표면적인 거가 다예요. 그 안에 뭔가가 더 있어야 되거든요, 문제가. 이렇게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면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이걸 냈구나 라고 하는 게 읽혀야 되는데, 약간 그런 게 별로 없어서 너무 약간 기분이 별로. 그러니까 문제 하면서도 그냥 그랬었는데, 올해는 그렇지는 않고 어떤 의미를 생각하고 그거를 최대한 약간 낯설게 하기 위해서 막 뭔가를 좀 찾고, 그러면서 연결시키고 연계시키려고 했죠. 캐논하고 뭐 이런 거 20세기에 연결시키고, 아무튼 뭔가 이거와 이거를 두 개를 같이 견주면서 추론할 수 있는 어떤 능력에 대한 부분을 보려고 한 부분은 문제를 되게 성의 있게 전 냈다고 일단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변별도가 꽤 있을 거다 라고 일단 판단이 들고, 이제 교육학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선생님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 수월했다고 하지만 주제 자체가 이제 그거를 칼제점을 하면 이게 얼마가 나올지에 대한 거는 잘 모르니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딱 접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들만 쭉 받아서 얘기를 한 거라, 이게 이제 인강 선생님들이 듣기에는 조금 그럴 거예요. 보기가. 그래서 제가 그냥 쭉 선생님들이 이제 어떤 질문을 해왔던 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로 이제 요 시간에 한 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내일 녹화를 해서 그 녹화된 거는 선생님들이 핸드폰으로 볼 수 있게 올려달라고 할 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자료 이렇게 해가지고 채점 기준을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거든요, 내일은. 그래서 정확하게라고는 좀 그렇고, 이제 제가 생각할 여러분들의 어떤 그거를 이제 오늘 피드백을 더 받았으니까 요런 정도에서 점수가 판단이 될 거다라는 것들을 가이드로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수업을 그냥 틈날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보신 저랑 같이 얘기한 거는 궁금한 건 거의 다 물어보셔서 특별히 뭐 보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매해 이렇게 해놔야 또 그 다음 이제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또 보고 어떤 가이드 저기를 받을 수 있어서 일단은 좀 착실하게 녹화를 해놓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한 5분만 쉬었다 할까요? 네, 잠깐만 쉬고요. 이거 오리엔테이션을 한 20분 정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조짜는 거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아까 조교 선생님들이랑 얘기했는데 실기가 어떻게 짜일지 모른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 정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저기만 받을 거고요. 대충 누구누구가 뭐 같은 조를 하고 싶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지역별 또는 뭐 약간 그런 그러니까 확정을 짓지는 않으려고요. 왜냐하면 실기 때문에 다 완전 저기 바뀔 수 있대요. 그래서 거의 시간상으로 조를 정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수, 목, 금, 토를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만나는 시간이. 근데 어떨 때는 수, 목, 금을 만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목, 금, 토를 만날 수도 있고요. 약간 그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릴 테니까 어디 갔다 오실 분들 잠깐 갔다 오세요. 한 3, 4분만 있다가 바로 시작할게요.